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지금 29K 위로 올라와가지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고해야 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늘은 JP모건 체이스의 블록체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이제 6월 달에 홍콩에서 소비자 판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메타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날 거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챙겨야 되는 코인들과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특이한 사항으로 지금 이제 그린 리테일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들이 굉장히 큰 매수세를 이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라고래가 일부 매수를 하면서 그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빨간고래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일으킬 때 조금씩 영향을 미친 그런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이 힘에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7K까지 빠졌던 게 다시 29K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30K 했던 이 매도벽 같은 경우는 31K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몇 주 동안 이 CVD 자료를 트래킹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매도벽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30K 위로 올라가는 걸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올라갈 때 저는 늘 가장 핵심으로 갈색고래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30K를 닿았을 때 갈색고래가 힘있게 매수를 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갈색고래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30K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CVD 자료는 단기적인 고래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뭐 2024년도 5년도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면서 고래가 일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의 움직임을 보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뷰는 이런 CVD 자료 말고 다른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어제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미국 GDP 발표와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총생산 판매, 실질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GDP가 예상치보다 많이 빠졌어요.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원활하게 돌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뭐 GD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GDP는 그러니까 리세션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작았지만 어쨌든 간 1.1% 상승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왔을 때는 미국이 경제가 조금 원활하지 않구나,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가, 그 밖에 어제 또 중요한 지표가 이제 봤을 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기업들 중에서도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났었는데, 페이스북이었던 메타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 뒤에 아마존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오는 우려 속에서 실적을 너무나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서로 이야기하는 게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원래 경기 침체가 오면 실적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빅테크들이 계속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표들을 이야기할 때 서로 계속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대응과 대비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경기 침체를 반드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결국 손가락만 빨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반감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5년도 저희가 이제 불장이 올 거고, 올 거면 이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번 다음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365일 남았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이 블럭이 얼만큼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기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평균치 기록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딱 1년 남았다, 이렇게 이제 뭐 타임라인이 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립니다. 이제 1년이 남았고, 그 안에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1년 남은 거와 맞춰가지고 실제로 6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체 이제 뭐 이렇게 이만큼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오는 시기의 사이즈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서
점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상승으로 계속 갈수록 단기적인 가지고 있는 단기 홀딩 비율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지표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과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경기 침체가 오면 한번 이제 푹 꺼지겠죠. 그 뒤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띌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5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언급을 자주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BTC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안 했는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FTX 사태 때, 루나 사태 때 언급을 했다가 그 뒤로는 제가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저는 그레이스케일이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지점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어떤 거냐면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아크나 그다음에 바네크 뭐 이런 데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 현물 ETF를 신청하는 이유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은 GBTC를 그대로 이제 BTC처럼 이제 교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채를 완전히 이제 그냥 떠넘기기 위해서 이 ETF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ETF를 신청할 때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 GBTC를 그냥 전환할 수 있게 이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ETF를 신청을 해요. 굉장히 이게 왜 저희가 좀 봐야 되냐면 지금 예전에 그 3에로 캐피털이 한번 FTX 때 루나 때 이제 맞으면서 터졌거든요. 근데 그 3에로 캐피털과 GBTC는 굉장히 연관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대출을 해주고 막 이러면서 돈이 계속 빵꾸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를 커버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지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레이트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GBTC가 6개월 뒤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게 6개월 뒤에 바꾸면은 그냥 36%더 이제 할인돼 가지고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면은 36%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고 6개월 뒤에 그러면 이제 한 개로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프리미엄이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계속 그래도 프리미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마이너스 36%를 차지하고 있고 뭐 이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2%고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2%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시장에서 이 GBTC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GBTC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분명히 한번 또 시장을 한번 휩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트래킹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이제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제레미 거래소랑 서로 뭐 성명문 내는 거 보면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하락장이어서 뭐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영상에도 일부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양아치 짓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 뭐 성명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나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슈가 생겼을 때 제네시스가 터져가지고 이슈가 생겼는데 거의 한 보름 동안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이제 부채가 뭐 상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아직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와봤고 뭐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SEC 의장인데 또 언급을 했어요. 규제 잘 지켜라. 지금에 있는 현행 룰로. 네, 뭐 너무나 자주 이런 언급을 하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게리 겐슬러가 이제 MIT 교수를 하면서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막 악의 화신으로 전환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도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게리 겐슬러는 MIT에서 그 암호화폐를 강의하던 사람이거든요. 막 사람들한테 막 교수들한테도 안내해주고 막 이렇게 에듀케이션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좋다고 교육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SEC 의장이 되면서 악의 화신이 됐는데 본인도 인지부조에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뭔가 지시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이게 방향성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막 진짜 널뛰기 하는 거는 조금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게리 겐슬러는 또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는 아직 뭐 먹히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갈 길 가고 있고 원래
뭐 테더버드나 예전에 중국 버드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나오면은 마지막에는 잘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그 뒤에 이제 하면은 또 먹히고 이러는데 이 SEC 이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코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인에 새롭게 이제 다음번 불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어디에 돈이 많이 몰리냐 이런 거를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코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어디로 오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진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먼저 혼자 뭔가 마이웨이로 아무도 투자 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투자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인만 투자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나중에 이제 계속 관심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어디에 돈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 그 분야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거는 만고불변의 자산 투자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뭐 주식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되고 제가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고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가 굉장히 많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한 요 정도 선에서 거의 다 끊겨요. 뭐 많이 봐봤자 한 요 정도 선에서 끊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뒤에는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고만고만 하잖아요. 여기서 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GK 뭐 스타크넷 같은 경우 아직 런칭을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일로 넘어온다거나 그 아비트럼 노바 같은 경우도 아직 거의 런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건 또 그거대로 좋은 거지만 어쨌든간 저희가 이제 레이어 2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아비트럼을 투자하냐 뭐 옵티미즘 투자해야죠. 근데 업사이드가 얼만큼 되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제가 코인 고르는 법에서 업사이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업사이드가 중요하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냐면 싸게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으로 얼만큼 먹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그걸 계산을 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 투자할 때는 요거와 그다음에 이외에 온라인 뎁들 막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들어오는 곳. 아비트럼, 옵티미즘, 뭐 DYDX 이거는 뭐 거래소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GK싱크 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돈이 몰리는데 아까 제가 또 힌트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메인넷들 거기 레이어 2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돈이 몰리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그러면 그 안에서 뭘 봐야 되냐를 봐야 될 때 지금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돈이 많이 도는지 이것들 봐야 돼요. 이제 컴바인드 TBL인데 이 TBL이라는 게 토탈 밸류 락이라고 해서 돈이 얼만큼 여기에 묶이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덱스, 랜딩, 리퀴드 스테이킹 다 보세요. 이게 뭐냐? 다 디파이예요, 디파이. 디파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돈이 몰린다. 어쩔 수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거기 요 리퀴드 스테이킹, 덱스, 랜딩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요걸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고르는지가 중요하고 그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챙기셔야 되고 그 안에서 있는 좋은 프로젝트를 잘 고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제 홍콩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국 메타죠.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중국이 크립토가 투자가 가능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미국이랑 중국이 양분을 했어요. 사실 이 크립토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이 프로젝트 팀이 양분을 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국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그랬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 미국과 중국의 거래 대금이 뒤처지지 않았던 게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이었는데 희한하게 한국과 일본은 여기서 이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던가 프로젝트를 만든다기보다는 투자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투자. 그러니까 법인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다 MM 돌리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딩하고 이쪽에 오히려 굉장히 강점이 있었거든요. 이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하는 게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착착착 나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규제, 무한 규제만 하고 있죠. 무한 규제.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풀리고 그러면서 과거에 각광받았던 중국의 코인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날아가면서 이 코인들이 굉장히 힘이 약해졌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이제 6월 달에 다시 풀리면 이제 분명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스틴son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얘는 거의 불사신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모든 메탈 다 먹으려 해가지고 좋아하진 않는데 불사신처럼 지금 홍콩에 가 있어요. 이미 저스틴선은 홍콩에 가 있고 자기는 여기서 이제 막 뼈를 갈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콩에 있는 홍콩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 트론에 올라올 거냐 이렇게 하면서 지가 메탈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스틴선은 자기 편일 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마케팅을 워낙 잘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 편안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살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 절대 아니고 저는 트론 별로 안 좋아해요. 참고로. 근데 어쨌든간 지금 중국 메타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는 이 저스틴선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중국 코인들 뭐 하고 있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국 메타를 먹기 위해서 저스틴선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그럼 분명 꿈틀 할 거거든요. 뭐 트론이나 아니면 저스틴선과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가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밖에 지금 중국에 있는 코인들 생태계 이런 것들은 제가 이번 주말 라이브에 여러분들에게 공유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뭘 챙겨야 되는지가 이제 짹짹짹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찌됐든 간에 홍콩 메타는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람들한테는 이게 메타처럼 내러티브처럼 이제 와가지고 이게 한번 이렇게 출렁출렁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국 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홍콩 스테이블 코인이 트론 위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 착착착 진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홍콩에서 이제 거래소 라이센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소 라이센스 분명히 이제 준비하고 있을 거고 이 거래소 라이센스는 제일 앞서고 있는 게 OKB예요. OKB. OKB 이제 OKB가 맞나? OK 거래소죠. 여기가 제일 앞서고 있고 물론 바이낸스도 중국계이기 때문에 바이낸스도 뭐 다 할 거고 그런 부분들 쿠코인도 여러분 중국계입니다. 쿠코인도 중국계예요. 다 이런 뭐 MEXC도 중국계예요. 중국계가 되게 많아요. 크립토에 은근. 근데 이제 중국이 닫으면서 이게 좀 약간 힘이 약해졌을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JP모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트래킹을 많이 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업형 블록체인인지 아니면은 퍼블릭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닉스라는 본인들만의 이제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아예 있어요. JP모건 체이스 대표가 제이미 다이먼이잖아요. 걔는 맨날 블록체인 막 쉿쉿 거렸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기사가 났냐면 14개의 은행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발표를 했대요. 14개의 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이건 좀 달라요. 지금 퍼블릭 그냥 코인들이 아니고요. 얘네들이 킬러 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자산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있잖아요. 자산을 쪼개가지고 그걸 올리는 걸 얘네들이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 이 부분 그러니까 AI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세상을 막 뒤흔들었잖아요. 그런 것들만큼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산을 쪼개가지고 STO죠. 자산을 쪼개가지고 이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토큰으로 하면 증권형 토큰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JP모건에서도 어떻게 보면 킬러 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14개 은행이 참여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트래킹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메타가 오려면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대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꿔가야 되고 여기에 있는 레가시에서 잡고 있는 애들의 세력들을 다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한국 STO 설명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걸 다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시간이 긴데 그래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